프로젝트 눌러서 속성 들어가시면 C/C++ 여기에 SDL 검사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프로젝트 속성으로 이거를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보안상 그 문제 때문에 자꾸 태클 거는 거 있잖아요. 실행 안 해주고. 그걸 일단 막는 거예요. 자, SDL 검사 아니오로 해주시고요.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추가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세팅이라고 돼요. 라이브러리는 뭔지 다 아시죠? 다른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API라는 거 사용을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이 API 요거는 결국 코드잖아요, 그죠? 코드라는 건 어딘가에 있어야겠죠, 그죠? 누군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코드예요. 자, 그래서 그런 코드 집합을 라이브러리라고 보통 부르고, 외부의 코드를 이거를 어디 적절한 위치에다가 이 라이브러리 파일을 저장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겠다라고만 하시면 이 라이브러리에 들어있는 코드를 다 원래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 비주얼 스튜디오 이 툴 자체에서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라이브러리는 사용할 수 있도록 경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 윈속2 요 라이브러리도 이미 존재해요.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린 바로 그냥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프래그마 코멘트라는 이거 있거든요. 자,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앞에 샵 붙은 거는 제가 전처리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컴파일이 실행되기 전에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좀 더 수월하게 또는 효과적으로 작업하기 위해서 미리 처리를 해놓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디파인 같은 경우는 치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치환. 어떤 문맥을 찾아가지고 그 단어나 이런 걸 찾아가지고 식별자를 찾아가지고 뭔가를 치환해주는 역할을 보통 하고요. include는 복사예요, 복사. 여기에 있는 코드를 복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프래그마라는 거는 여기저기서 좀 많이 사용되는 유용한 그런 것들을 보통 이제 프래그마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프래그마 중에서도 이제 코멘트하고 lib라고 하시면은 특정 라이브러리를 내가 사용하겠다라는 선언이에요. 해당 라이브러리가 여기 복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작성하시고 여기에는 라이브러리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ws2_3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이미 있어요. 윈도우에. 여러분 그냥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면 되고. 자, 그럼 이 라이브러리에 이제 뭐가 있냐면 헤더가 있을 거예요. 윈속2.h 윈도우 소켓 버전 2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윈도우 소켓에 대한 그 API 문서가 있을 거예요. 여기 있네요, 그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식으로 제공하는 사용 방법 문서예요. 여기 accept는 이렇게 생겼고, 파라미터의 이런 건 다 어떤 뜻이고, 이런 걸 리턴을 하고, 이런 거는 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죠. 원래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어떤 제품이든 제품이 나오면 그 제품 설명서가 있듯이 이런 API,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은 다 API 문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진정 개발자라면 이런 공식 문서 설명서만 보고 다 만들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 가혹하죠. 그래서
선배 개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정리해 놓은 자료를 이용해서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찾는 그런 게 없으면, 내가 찾는 그런 자료가 없으면 이런 공식 문서도 볼 수 있어야 된다. 요거 보고 하진 않을 거니까 겁먹지 않으셔도 되고, 그래도 참고로 하시라고 알려드려요. 공식 홈페이지 요거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뭐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눌러서 들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저희는 이제 제가 올려드린 걸로 그냥 쭉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라이브러리 추가하는 거랑 헤더 추가해서 우리는 API를 사용할 준비가 됐어요. 자, 그럼 여기 위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자, 윈속 라이브러리 초기화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만큼 한번 복사해 볼게요. 이만큼 여기. 제가 이제 번호로 순번을 매겨놨는데 2번 부분만 딱 복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자, 보시면 WSA start라는 게 여기 쓰이고 있어요. 버전에 맞는 윈속 라이브러리 파일을 로드하겠다 이거예요. 자, 이 보시면 WS2_32가 이제 DLL이라고 이제 동적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필요할 때 이 파일을 찾아가지고 그때그때 여기 있는 코드를 참조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선언을 한 거고 이제 여기서 불러오는 거예요. 그럼 내부적으로 이 함수가 여기에 있는 코드들을 참조할 수 있는 형태로 불러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뭐 make word, WS 데이터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다 쓴 거예요. make word는 2바이트짜리를 보통 word라고 불러요. word가 2바이트짜리를 의미해요. 자, 4바이트는 뭐 더블 워드라고 해서 dword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int, long 이거는 이제 어떤 데이터의 자료형에 대한 그런 이제 관점에서 바라본 거고, 이거는 말 그대로 정말 메모리의 크기를 얘기할 때 word, 뭐 dword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이거는 2.2 버전 이라는 거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쓴다. 자, 그리고 WSA 데이터라는 거는 구조체예요, 구조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켓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WS 클린업은 자원 반납, 그러니까 끝내겠다. 이제 소켓 프로그램 다 했으니까 이 소켓 프로그램 할 때 썼던 자원들 다 해제하고 끝내겠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이렇게 해서 이거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초기화가 문제없으면 초기화 성공으로 끝날 거고, 이 과정에서 이게 이제 함수잖아요. 내부 함수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자, 여러분이 뭔가 잘못하셨거나 프로그램상에 라이브러리가 로드가 안 돼가지고 문제가 있거나 하면은 실패로 뜨겠죠. 왜냐면 초기화 성공하면 0, 실패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실행을 해보세요. 초기화 성공했어요. 초기화라는 거는 그 관련 정보들을 다 세팅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리고 WSA 데이터에다가. 그러니까 요거를 뭐 이해하려고 하면은 쭉 이해하시면 되는데, 만약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약속이에요. 이렇게 사용 방법이에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건데,
궁금하실 수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코멘트 달아놓은 겁니다. 아, 그러면 초기화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약속이구나. WSA 스타트라는 걸 써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여기 메이크 워드로 버전 정보 넘겨야 되고, WSA 데이터라는 구조체, 이것도 역시 여기 다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서 보면 볼 수는 있는데, 봐봐야 아직 의미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하나하나 처음부터 다 알 필요는 없고, 필요한 거 알아가시면서 쌓아 나가는 겁니다. 아, 그러면 여기에 어쨌든 데이터가 세팅이 되는구나 정도로 이제 1번, 2번 과정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 1번 과정은 라이브러리 세팅하는 과정이었고요. 2번 과정은 초기화하는 과정. 자, 그 다음에 뭐였죠? 자, 이제 초기화 끝났으면 요거 이제 하면 돼요. 생성 create socket. 그래서 socket이라는 함수가 있대요. 여기서 보겠습니다. 3번 보시면 소켓 생성과 닫기라고 해서 요렇게 작성을 하시면 된다. 자, 일단 코드를 복사를 먼저 할게요. 이렇게. 자, 소켓 생성은 말 그대로, 자, 소켓 가로 열고 닫고 요 함수잖아요. 요 함수가 이제 파라미터를 받거든요. 4개 변수가 있는데, 자, 요게 그 소켓 함수고요. 이름 정확히 소켓이라고 쓰셔야 돼요. 이거 약속이에요, 다.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여기에 순서대로 4개 변수가 3개가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AF INET이라고, 이게 이렇게 뭐 문자로 되어 있긴 한데, 보시면은 이게 숫자예요. 숫자를 샵 디파인 해가지고 요거를 뭐 숫자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 정보를 넘기는 거고, 어떤 숫자 정보를 넘기면 소켓 함수 내부에서 처리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AF INET이라고 넘기시면 이게 IPv4라는 주소 방식을 얘기합니다. IP 주소 체계에는 V4 버전이 있고 V6 버전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계시는 그 IP 뭐 112. 요 방식 뒤에 포트번호까지, 자, 요 방식을 IPv4 버전이라고 하고요. 이 방식으로 지금 잘 쓰다가 이제 이게 IP가 부족해졌거든요. 더 이상 IP를 생성할 수가 없어요. IP 생성하는 이 숫자 조합이 다 쓴 거죠. 근데 인터넷 인구는 또 계속 늘어나니까, 그래서 IPv4라고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주소 체계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잘 안 씁니다. 거의 다 IPv4 써요. 이미 다들 이걸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는 IPv4로 합니다. 그렇죠? IPv4를 의미하는 게 AF INET이고요. V6를 의미하는 게 AF INET 6 뒤에 붙은 거. 요거를 이렇게 넘겨주거나 이렇게 넘겨주거나 하면 된다는 거죠. 아, 이거 AF가 아니라 딴 건데. 그리고 AF INET 말고,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저도. PF INET인가 그럴 거예요. 실수. 요거는 제가 한번 찾아보고 다시 한번 정정을 할게요. 아무튼 요거 AF INET이랑 다른 INET이 있어요. IP6, 그러니까 V6를 나타내는 거. 내가 네트워크 주소를 4 버전으로 받을 것이냐, 6 버전으로 받을 것이냐, 뭐 이런 내용이겠죠. 자, 그리고 요거 중요하죠. 데이터 전송 타입.
TCP로 할 것이냐 UDP로 할 것이냐. 자, TCP를 속 스트림이라고 하고 UDP를 속 디그램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이제 TCP 위주로 많이 만들고 TCP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아주 많기 때문에 보통 TCP로 많이 공부를 하고 만들어요. 그래서 속 스트림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 뒤에 이거는 사실 지금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0이라고 보통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림으로 보면서 같이 해보죠. 여러분 컴퓨터 서버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이제 랜 카드가 이렇게 있어도 뭐 연결돼서 네트워크 신호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모든 물리장치에는 이제 드라이버라는 게 있어서 이 드라이버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OS가 이렇게 컨트롤 해주는 거죠. 그리고 OS 위에 이렇게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있는 거죠. 뭐 이런 간단한 구조죠. 자, 그러면은 어쨌든 네트워크 신호에 이렇게 랜카드를 해서 들어오는데 이 OS가 이제 소켓이라는 것을 가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네트워크 신호를 소켓이 잡아가지고 이 소켓을 바탕으로 뭐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소켓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게 없으면 네트워크 신호가 와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죠. 처리돼야 되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처리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 처리장에 대한 입구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소켓이 되겠죠. 자, 그 소켓을 이제 생성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프트웨어적으로, 프로그램으로. 그러면은 얘는 이제 리턴을 뭘 해주냐면 소켓을 리턴해줍니다. 요런 세팅을, 요런 정보를 세팅을 해서 V4 버전을 처리해주고 TCP 방식으로 네트워크 데이터 전송해주는 소켓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이 그림 좀 더 단순화할게요. 이 컴퓨터는 어쨌든 이렇게 외부랑 연결될 수 있는 소켓을 이제 하나 만든 거예요. 자, 근데 사실 요건 아직 만들기만 한 거고 바인딩까지 한 건데 저희는 아직 바인딩을 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켓 만든 거를 장착을 시켜줘야 돼요. 자, 그게 4번. 바인딩 하기 전에 이걸 먼저 해야겠네. 바인딩은 5번이고 4번으로 포트 번호랑 주소를 먼저 세팅을 해줘야 돼요. 요만큼 또 4번 복사할게요. 그 전에 이거 실행 한번 해보시고 잘 되는지. 소켓 생성 완료. 그렇죠? 뭔가 에러가 나진 않았죠? 에러가 나면은 이 소켓의 값이 소켓 에러 값이라는 걸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소켓 에러인지 아닌지는 이 값이 에러 값입니까? 물어봐서 참고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지금 뭐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안 타고 여기까지 내려온 거 보면. 자, 4번. 자,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거 이 코드를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자, 이거 그냥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제 걸 복사해도 되고 이렇게 소켓 API를 이용하는 코드가 인터넷 찾아보시면 많거든요. 이 소켓 그러니까 소켓 API를 사용하는 코드는 다른 게 없어요. 누가 사용해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시지 말고 그냥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 하나하나를 외우는 것보다는 구조를 그러니까 구조를 알아야 돼요. 구조를. 그래서 초기화를 먼저 거치고 소켓이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야 외부에서 이렇게 다른 소켓이랑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소켓이라는 걸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지금 소켓 생성이고, 자, 그 다음에 이 소켓에 어쨌든 외부에서 이렇게 연결을 하기 위한 소켓이면 이 소켓에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정보가 세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소와 포트 번호를 설정을 할 겁니다. 복사해서 쓰시면 된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만 대충 아시면 돼요. 아까 AFI는 뭐였죠? 주소 체계. V4 버전. 주소 체계를 넣으면 되고요. 여기 신 패밀리에는. 그리고 신 포트라는 부분에는 여러분들의 서버 포트 번호를 넣으시면 돼요. 왜냐면 이 소켓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A 프로그램과 B 프로그램이 네트워크 프로그램이면 얘도 소켓 열어야 되고 얘도 소켓 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이렇게 와서 네트워크 신호가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아까 네트워크 말씀을 드릴 때 요 두 개의 프로그램, 한 컴퓨터 안에 두 개의 프로그램을 구별하는 게 이제 포트라고 했죠. 포트 번호. 뭐 얘가 1000번이면은 이거 뭐 2000번. 그래서 주소 뒤에다가 1000 붙이면 이렇게 가는 거고, 주소 뒤에다가 2000 붙이면 이렇게 가는 거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만들 채팅 프로그램이라고는 하지만 일단은 그냥 기본적인 테스트 프로그램은 9999번으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요 소켓에 연결을 하려면 연결을 시도하는 쪽에서 포트 번호를 9999로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포트 번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1번부터 0번부터 할 거야. 0번부터 65,000까지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포트 번호 부여를 가능한데 8000번 때까지는, 이전까지는 가급적 안 쓰시는 게 좋은 게, 꽤 유명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1000에서 8000 사이의 포트 번호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막 사용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프로그램 네트워크 프로그램 중에서 이런 포트 번호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앞번호 같은 거는 다 이미 사용하고 있을 수 있어요. 9000번대 이후로는 잘 사용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포트 번호 하나 만들고 싶으면 9000번대 이후로 만드시면 보통 만들어진다. 큰 무리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포트에는 말 그대로 포트 넣어주시는 거고, CNADDR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말 그대로 주소. 자, IP 주소인데 여러분들의 주소를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제가 만약에 1.1.1.1이다 이렇게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IP 잘 모르시죠? 그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서로 다른 컴퓨터에 설치가 되면 그러면 IP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특정 IP를 넣는 건 안 되죠. 그죠? 그럼 이 프로그램은 이 IP를 가진 컴퓨터에서만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식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안 하고 ADDR_N이라는 걸 넣으면 이거는 여러분들의 IP를 자동으로 찾아서 넣어줘요. 이 프로그램이 구동되고 있는 컴퓨터 있죠? 그 컴퓨터에 IP를 찾아서 넣어줍니다. 보통 여러분들의 컴퓨터 있죠? 내 컴퓨터를 가리키는 IP는 정해져 있어요. 127.0.0.1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주소를 칠 때 나의 컴퓨터에 접속을 하려면, 내 컴퓨터로 나의 컴퓨터에 접속하려면 127.0.0.1로 접속하시면 돼요. IP를. 그래서 9000 이렇게 접속을 하면 우리 이 소켓을 연결을 시도하겠죠.
우리가 만드는 이 소켓을. 그런 소켓을 지금 우리가 이제 세팅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연결 정보를 세팅을 하셨으면은 말 그대로 이제 바인딩이라는 거는 이제 외부의 연결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소켓은 다 만들었으니까 소켓을 끼운다라는 느낌이겠죠. 끼워서 이제 작동을 시킬 준비를 하는 거죠. 5번 바인딩. 몇 번이나 남았지? 바인딩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자, 이제 바인딩이라는 건 말 그대로 바인드라는 함수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역시 3개의 매개 변수를 넘길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 제일 앞에 들어오는 소켓은 이제 내가 설치할 소켓. 위에 지금까지 우리가 소켓 만들었잖아요. 만들어서 막 세팅 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소켓을 넣어주시면 되고, 자, ADDR 같은 경우는 이 주소,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인딩을 하면 우리 쪽 바인딩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까 준비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시 그릴게요. 그냥 딱 소켓만 그리잖아요. 이게 이제 소켓 하나 딱 바인딩을 해놓는다. 그러면 이제 외부의 소켓에서 이렇게 연결을 시도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연결이 돼서 다시 얘한테 뭔가를 전달하려면 당연히 뭘 알아야 돼요? 얘 주소 정보도 알아야 되죠. 여기도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주소랑 이런 정보들이 같이 넘어온단 말이에요. 연결을 할 때. 그때 여기에 담겨요. 대상 소켓이라는 건 대상 소켓은 요거예요. 얘 입장에서 대상 소켓. 아니네. 죄송해요. 요거 자기 거다, 자기 거. 죄송해요. 요건 연결 수립할 때고, 지금 아직 연결 수립 안 했죠? 죄송해요. 자, 요거 바인딩 할 때 요 소켓은, 요 주소는 아까 위에서 요거 우리가 설정한 주소. 죄송해요. 그래서 요 소켓이랑 요 주소 정보랑 이제 결합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요건 주소 구조체의 크기인데, 그냥 요거는 관례입니다. 하시면 돼요. 이렇게 넘기시면 돼요. 요거의 사이즈를 넘기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게 뭐 이런 걸 써놨는데 사실 몰라도 사용하는데 지장 없어요. 근데 이거 왜 굳이 이렇게 이상하게 표현하지? 라고 하시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적어 놓은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그냥 이렇게 사용하기로 된 약속이에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인딩까지 해서 실행을 하면 바인딩 중에 에러가 안 났죠. 바인딩이 된 겁니다. 자, 뭔가 지금 되게 그냥 뭔가 쭉쭉 복사해서 실행하고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용 방법을 눈에 익히셔야 이거를 만지작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쭉 해서 실행되는 걸 보시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자, 해서 바인딩까지 봤죠? 바인딩은 말 그대로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연결 시도하는 거를 받아들일 준비하도록 탁 장착시킨 거예요. 자, 그런데 아직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작동을 하려면 이제 얘가 이제 작동 상태로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게 이제 accept라는 건데, 요거는 참 listen이라는 건데, 자, 요거는 10분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좀.